조선이라는 거대한 왕국에서 왕은 하늘 아래 유일한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쥔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막강한 권력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깊은 고뇌가 늘 함께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왕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병약함 속에서 짧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한 왕의 이야기. 그의 생애는 당시 조선 최고의 의술조차 무력하게 만들었던 의료사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과연 그 죽음은 단순히 병으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은 의술마저도 왜곡시킬 만큼 치열했던 궁중암투의 결과였을까요? 저희는 오늘 한 왕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단순히 익힌 의료 기록을 넘어 조선 왕실의 가장 솔직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펼쳐진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 그리고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함께 던져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19대 왕, 경종이었습니다. 그는 숙종 임금과 희대의 여인으로 불리던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였지요. 그의 탄생은 당시 조선 왕실의 큰 파란을 몰고 왔었죠. 어머니 장희빈은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경종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격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격동적인 배경과 환경이 그의 선천적으로 연약한 건강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년기부터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았고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에도 그의 건강은 늘 신료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린 세자가 힘없이 병상에 누워 잦은 기침과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당대 최고의 어이들에게도 참으로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당시 어이들은 늘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맥을 짚고 귀한 약재들을 처방하며 왕세자의 병환을 다스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왕세자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이라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죠. 후사를 이어갈 왕세자가 병약하다는 사실은 신료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숙종 임금 역시 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 늘 근심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신료들은 왕세자의 건강에 대해 논의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혹시라도 왕세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그의 건강을 국가의 안위와 동일시했습니다. 경종은 이처럼 선천적인 병약함과 더불어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왕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자신의 나약한 몸이 국가의 안위에 미치는 영향까지 늘 생각해야 했던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치 위태로운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꺼질 듯 위태로운 불꽃 같았던 그의 삶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계속해서 병마와 싸워야 하는 숙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역경 속에서 자라난 경종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병약하고 우울했던 왕세자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조선의 군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왕관은 영광인 동시에 끝나지 않는 병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의 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병마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중한 국정 업무는 그의 허약한 몸을 더욱 짓눌렀을 겁니다. 매일 아침 조회를 주재하는 일조차 큰 고통이었을 테고요. 경종의 병환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왕이 건강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경종은 즉위 후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조정 신료들 사이에 깊은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왕이 힘겹게 조회를 주재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안타깝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잦은 기침은 궁궐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죠. 왕의 건강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이들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자신들의 목숨은 물론 가문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상 이상의 압박감이 그들을 짓눌렀을 테니까요. 밤낮으로 수많은 의학 서적을 탐독하고 고금의 처방들을 연구하며 왕의 병세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침과 뜸은 물론 진귀한 약재를 찾아 전국 팔도를 헤매며 온갖 약을 다려 올렸을 겁니다. 때로는 희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고 밤샘 연구로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죠. 당시 조선의학은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정밀 진단 기술이나 현대적 치료법이 없던 시절, 어이들은 오직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 병의 원인을 추론하고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왕의 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실험실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약재와 처방이 시도되었지만 만성적인 허약함과 복합적인 증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왕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몸 상태 하나하나가 국가의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어이들은 의학적 판단 외에도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왕의 건강 문제는 비단 의료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종의 병약함은 자연스럽게 후사 문제로 이어졌고 이는 당시 조정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왕실의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의미였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신료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저마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왕의 병상이 곧 정치적 격전장이 되었던 셈이죠. 궁궐 안팎에서는 왕의 병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시녀들과 내관들 사이에서는 왕의 건강을 염려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왕의 병이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했고 또 어떤 이는 왕의 병약함을 빌미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음모를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친전 주변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어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온 조정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왕의 한숨소리마저 궁궐 전체를 흔드는 파장이 될 만큼 말이죠. 경종은 이처럼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왕실의 후계 문제와 그를 둘러싼 신료들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말 못할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몸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심지어 정치적 다툼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인 고통과 무력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고독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 위에 놓인 얼음처럼 언제 녹아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그는 홀로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재위 기간 내내 병마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이는 결국 그의 짧은 생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종은 그렇게 병마와 씨름하며 재위 기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지막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724년, 즉위 4년째 되던 해, 그의 병세는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했죠. 마치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거센 폭포를 만난 것처럼 그의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그해 여름, 경종의 병세는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왕세제였던 영조가 올린 음식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영조는 병든 형님을 위해 간장에 절인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고 전해지죠. 당시 어이들은 왕의 몸 상태를 고려해 이 음식들을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결국 이 음식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왕의 침전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급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왕의 모습에 그들은 당황과 절망을 감추지 못했을 테죠. 의서들을 밤새 뒤적이며 온갖 처방을 시도했지만 왕의 고통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잠시 숨통이 트이는가 싶다가도 이내 더욱 격렬한 증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판단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게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감 역시 소화를 방해하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죠. 당시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허약한 왕에게 이러한 음식은 독약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왕세제는 그러한 음식을 올렸으며 경종은 또 어찌하여 어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섭취했을까요? 이 대목에서부터 수많은 의문과 의혹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궁중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왕의 침전 주변에는 왕세제인 영조와 노론, 소론의 신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형제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다가올 권력의 향방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숨결 하나하나에 온 조정의 운명이 달려있는 듯했죠.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은 이미 궁궐 담장을 넘어 민심에까지 파고들었을 테고 백성들 역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어이들은 마지막까지 왕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침을 놓고 약재를 다리고 온갖 민간요법까지 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종의 생명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 어떤 의술로도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산비탈을 구르듯 그의 생명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1724년 8월 25일, 경종은 결국 37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의 죽음 소식은 한여름 밤의 날벼락처럼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깊은 슬픔이 궁궐을 감쌌고 백성들 역시 슬픔에 잠겼죠. 하지만 그 슬픔 한편에는 왕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의 시선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인 경종실록에는 그의 죽음이 병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병환 끝에 자연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일부 신료들 사이에서도 독살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왕세제 영조가 올린 게장과 생감 이야기는 독살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회자되었죠. 과연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의혹은 단순히 왕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권력 투쟁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의학적 한계가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기록과 소문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왕의 죽음은 단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의문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공식적인 기록은 경종의 죽음을 병사로 명시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궁궐 깊숙한 곳에서도 독살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왕세제였던 영조가 올린 게장과 생감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마치 불씨처럼 사람들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고요. 과연 당시 어이들의 진료는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압력 아래 놓인 불완전한 처방이었을까요? 이러한 독살설과 의료 과실에 대한 논란은 경종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조선 사회를 떠도는 유령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술을 자랑했던 어이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왕의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했죠.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역량 부족을 넘어 당시 조선의학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미생물의 존재나 질병의 복잡한 기전은 그들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이 병마였을 뿐이니까요.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작은 기침 한 번에도 온 나라가 숨죽였고 그의 병세는 전국의 흐름을 뒤흔들었으니까요. 경종의 병약함과 의문스러운 죽음은 그 자체로 조선 왕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왕의 건강이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었던 시대에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왕실의 권력 구도와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종의 죽음은 후대 왕실에도 여러 교훈을 남겼을 것입니다. 왕의 건강관리와 어이들의 역할, 그리고 궁중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일깨웠겠죠. 그의 짧고도 고통스러웠던 삶은 최고 권력자조차도 질병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당대 의학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거의 미스터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의학적 수준이 빚어낸 복합적인 비극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발전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고뇌와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의 죽음은 최고의 의술과 권력을 가졌던 왕조차도 질병 앞에서는 무력했으며 단순한 병사가 아닌 당대 의학의 한계와 궁중 암투가 낳은 비극적 의료사고의 그림자였다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태로운 왕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선의 어이들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노력들을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어이들이 펼쳤던 놀라운 의학기술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